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축구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중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축구팀 4팀을 리뷰하고 있는 축구공사 시간의 와잠입니다. 이번 5라운드는 이제 뭐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를 본 지도 좀 시간이 돼서 지금 또 다 까먹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단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2대 0으로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안드로 선수와 김인규 선수가 이제 나란히 득점을 하면서 2대 0으로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스코어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3대 0이 이제 실력승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완전한 실력패 이런 느낌의 3대 0의 스코어가 좀 더 확실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2대 0도 뭐 나쁘지 않은 승리죠. 그러나 이 두 번의 득점 과정이 뭐랄까요, 그 대전이 잘했다기보다는 울산 HD가 조금 아니했다. 수비 쪽에서 그 좀 실수한 거를 대전이 놓치지 않고 골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 주 평으로는 유독 울산에 강한 대전이고, 또 이제 울산의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제 뭐 우리가 대전한테 뭐 특별히 약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일단 기록은 대전 상대로 좀 좋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대전이 아예 그냥 마음 먹고 내려앉았고 울산은 맹공을 퍼붓다가 수비 실수 단 두 방에 이제 무너진 건데 특이사항을 얘기하자면은 이창근 선수와 이제 울산 HD의 이동경 선수의 거의 개인전 같은 대결이었다. 진짜 동네 싸움을 할 때 막 멱살 잡고 서로 펀치만 날리는 것 같이 이창근 선수는 이동경 선수를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봤는지 엄청 막아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이동경 선수가 요즘 울산 HD에서 굉장히 개인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았다는 듯이 이동경 선수의 이제 반박자 빠른 슈팅, 골을 노리는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이제 이창근 선수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실점으로 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정말 오랜만에 2대0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K리그 1은 6라운드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6라운드를 보시면은 뭐 물론 자세한 리뷰는 다음 6라운드 리뷰 때 하겠지만 졌습니다. 네, 강등각 세게 잡혔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조금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날 좀 경기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경기장 근처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 유니폼을 입고서 이렇게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처럼 보였는데 딱 그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아 대전이 졌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6라운드까지 대전 하나 시티즌은 12개 팀, K리그 1 12개 팀들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좀 더 삐끗하면은 이제 강등권이 들어가긴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K리그 1의 이제 4강 중에 한 명이던 전북이 꼴찌입니다. 네, 이게 뭐 오랜만에 보죠. 전북이 꼴찌하는 모습. 네, 뭐 과거에는 좀 자주 봤었지만 이제 요 한 10년 내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인데 전북이 현재 꼴찌입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입니다. 충남 아산은 이제 그 성남을 상대로 조금은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네. 어, 그 강민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선제골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0으로 좀 앞서가다가 그 성남도 역시나 이제 좀 그 팀이 그 좀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감독 교체를 하면서 좀 살아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고 선수들도 이제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또 팬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듯이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1대 0으로 어쩌면
조금 진땀승 혹은 이제 점수를 벌리거나 이제 좀 그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성남이 따라붙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히려 뭐랄까요, 그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이제 공격수라고 한다면 이제 박대훈 선수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한, 작년까지도 박대훈 선수가 이제 득점을 가장 많이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런 선수이긴 한데, 박대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좀 공격력에서 빈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강민규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뭐, 리그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두 골을 넣었고 이번에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 무려 지금 5라운드에 세 골이나 넣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축담 아산의 상승세에는 물론 정마호 선수라는 이제 슈퍼루키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강민규라는 새로운 득점포가 가동이 되면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다음 경기는 이제 그 천안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천안이 충남쯤에 위치하고 있으니 뭐 충남 더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일단 충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 아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네, 뭐 충남 더비라 부를 수 있고, 뭐 이제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정하자면 또 축구공사 더비 중 하나가 되겠죠. 아, 뭐 굳이 따지자면 041 더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이 맞으면 충남 지역이 041번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41 더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현재 13개 팀 중 4위 K리그2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5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죠. 4위면은 이제 플레이오프는 뭐 당연히 진출을 하는 거고 잘하면 승격도 노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순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 CTFC입니다. 천안 시티에 이제 지금 그 무빙 하이라고 써있는 스타팅 멤버의 한 큐어는 장식하고 있는 게 이제 이광진 선수인데 이광진 선수가 뭐 저 개막전부터 뭐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는 있어요. 네. 뭐 그거와는 별개로 그 천안 시티 FC는 이제 그 지지난 2라운드였나요? 3라운드였나요? 그 두 명이나 퇴장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팀이 좀 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퇴장당했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못다 선수였나요? 못다 선수였나요? 파울리니 선수였나요? 제 기억에는 파울리니오 선수가 이제 그 징계를 좀 받았고 못다 선수가 이제 그 레드 카드를 받았지만 좀 과했다라는 판정과 함께 바로 다음 경기에 복귀를 했었고 파울리뉴, 모타, 에리키 요 세 명의 이제 용병 선수들이 이제 좀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면서 이제 좀 경기에 박진감과 속도감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 사실 경남을 상대로 이제 뭐 천안이 아주 골 난타전을 벌였어요. 먼저 천안이 선제골을 넣으면 경남이 쫓아가고 또 도망가면 천안 시티가 다시 도망가면 다시 또 경남이 따라붙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공격력이 살아난 데에 비해서 수비에 대해서는 사실 강정목 골키퍼가 좀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이제 그 현재 소개하는 4개 팀 중에서 이제 K리그 1인 이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팀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골키퍼 중 한 명입니다. 강정목 선수. 그래서 뭐 이날도 열심히 선방을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두 골은 좀 그 천안 시티의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서울에서도 오랜 기간 활약을 했던 이제 이웅희 선수가 중앙
센터백으로서 이제 수비를 조율하고 있는데 실점이 은근히 있어요. 천안 시티가 약간 그 마지막 뭐 세 골을 넣으면 네 골을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비를 설렁설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약간 공수의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춘다면은 천안 시티도 좀 실점을 줄이고 이제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까지는 아니어도 이 구석에 보시면 이제 윤재석 선수, 한재우 선수, 그리고 한재우 선수가 다시 또 신한결 선수로 이제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K리그의 로컬 룰이기도 하죠. 이제 U22, 23이었나요? U2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윤재석 선수 옆에 이제 U22라고 써 있죠. U22 제도로 인해서 이제 선수를 5명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재우 선수와 신한결 선수로 윤재석 선수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아마 신한결 선수가 U22가 아닌가 싶은, U2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5명 전부를 교체하는 그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직전 팀인 충남 아산을 보면은 정마호 선수도 이렇게 밑에 U20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네, 이동원 선수, 대전 하나 시티즌에는 이동원 선수와 이제 김한서 선수가 이렇게 U2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뭐, 서브 선수까지 U22를 표시해 주는 거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랑 아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존 스타팅에서는 그 박한근 선수 대신에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출전을 하는 골키퍼 송이 아니었던가요? 예,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아시안 게임으로 지금 차출이 된 건지, 뭐 지금 일단 스타팅 명단에는 보이지 않네요. 이제 U22 선수가 2명이 출전할 경우에는 뭐 어떠한 조건에 의한 2명이 선발 출전을 하게 되면은 뭐 5명을 교체할 수 있는 K리그의 로컬 룰로 조금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다음 리그 휴식기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K리그의 특징적인 것들을 좀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만 적어 놨습니다. 일단 한번 블로그 방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시티 다음 경기는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가 있고, 어, 천안 시티는 이제 그 공수의 밸런스가 이렇게 적절하게 좀 조화가 좀 더 된다면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9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경기라며. 뭐 사실, 네, 축구공사 5라운드를 지금 리뷰하는 이유도 사실 내일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이죠. 충북 청주 FC는 수원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전에 굉장히 양 팀 다 굉장히 기회가 있었어요. 오야 이걸 못 넣어? 할 정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양 팀 모두 용병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두 용병이 좀 마무리를 해주지 못했어요. 네, 지금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북 청주 FC의 오두 선수가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어, 약간 덩치가 큰 선수의 특유의 조금 약간 느린 모습이 잠깐 보이다가도 또 민첩할 때 굉장히 또 민첩하거든요. 근데 결정력이라든가 좀 그 경기를 판단을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 최은경 감독이 어떠한 의도로 이제 오두를 쓰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빨리 좀 적응을 해서 충북 청주에 이제 그 공격에 좀 활로를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 청주는 지난 경기에서 충남 아산에게 패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2연패를 겪고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지더라도 골을 먹고 지던 게 이제 충북 청주 FC인데 5경기 만에 이제 첫 무득점 경기가 나왔습니다. K리그에서 득점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순위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제 블로그에 이제 로컬 룰로 남기진 않았지만, K리그는 승점이 같은 경우에
득실차가 아니라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좀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로컬 룰인데 이제 K리그가 이제 이렇게 골을 넣는 경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 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뭐 10골 먹고 한 골만 넣어도 한 골이 좀 더 낫다. 이런 좀 과장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런 다득점 원칙이 좀 그 리그에 적용이 된 지 좀 시간이 흘렀어요. 충분히 제 기억이 맞으면 한 4, 5년 넘게, 4, 5년 정도 지금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억울한 상황이 물론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있었지만 어 약간 리그의 양상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어차피 지고 있는 거 골이라도 넣겠다 하는 식의 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이제 약간은 좀 자연스럽게 K리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2대 0으로 지나 3대 0으로 지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한 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나중 순위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먹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주의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특히 많이 공감을 하시겠죠. 뭐 경기가 잘 안 풀린다. 뭐 후반전으로 가서 막 한 골 차이로 막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장신의 공격수를 투입해서 단순한 패턴의 공격을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약간은 정석적인 전략 전술들을 K리그 1과 2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득점에 대해서 이제 각 팀들이 이제 유리한 점을 잘 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이게 그러다가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생기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축구의 재미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충북 청주 FC는 5라운드, 4라운드까지 4라운드에서 첫 패배가 있었고 5라운드에서 4라운드였죠. 4라운드에서 첫 패배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1위까지도 찍었던 팀이지만 이제 5경기 기준으로 13개 팀 중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이죠. 정확히 중위권이죠. 어, 충북 청주도 내일 경기를 하네요. 내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김포FC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이 수원과의 경기도 사실 홈에서 했었는데 이때 수원 원정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충북 청주에서 이제 구산 추유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행복한 비명을 지르셨다고 하네요. 네, 뭐 축구공사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5라운드의 리뷰이고 다음 라운드인 6라운드는 이미 대전은 그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나머지 이제 K2 리그가 아직 6라운드를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라운드에 대한 리뷰를 K리그 2 팀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공사의 리뷰 방송은 여기까지이고 시청을 하시는 분은 없지만 네,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